신흥동 쌀집에 대한 추억. 내가 파남국민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76년이다. 개학하고 한 달 남짓 되었을까?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빵 공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빵을 도매로 납품하게 될 대전시의 중 고등학교와 중앙시장이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전격적인 이사를 단행했다. 이삿짐은 우리 동네 황씨 아저씨의 소달구지에 싣고 우리도 타고 아스팔트 길을 따라 23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다. 소달구지의 주인인 황씨 아저씨는 키는 크지 않지만 덩치는 좋고 얼굴이 황소같이 컸으며 그 집 아주머니는 유난히 얼굴이 검어서 혹시 월남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언젠가 이 황소가 집을 탈출하여 철길 아래 논 길을 쏜살같이 도망가던 것도 기억난다. 아무튼 새로 도착한 전셋집은 쌀집 본체에서 길가 쪽으로 붙은 방 1칸과 좁은 부엌 1칸, 그리고 방 앞으로 여러 개의 합석판 문짝이 달린 방보다 큰 작업실이 전부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조물조물한 우리 오남매가 살기에는 좁았지만 그래도 파남동 흑벽 돌집보다는 번듯하고 나무나 낙엽을 떼는 아궁이가 아닌 연탄 아궁이였다. 파남동에 살던 흑벽돌로 만든 집은 전기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마이너스 아마도 파남동 윗집은 얼마의 돈을 주고 아랫집에 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생각된다. 마이너스 수도도 없이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썼으니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나름대로 신식 주거 환경이었다. 부엌에서는 연탄 아궁이 외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로 석유 심지를 올렸다. 내리는 연두색 페인트가 칠해진 풍로를 사용했다. 그때 나는 그래도 3학년이니 전학간 대동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으나 바로 아래 동생 남이는 겨우 1학년에 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다시 새로운 얼굴들과 친해져야 할 적응이 무척 어려웠고 그 광경을 매일 봐야 하는 나는 창피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일하랴 딸내미 학교 보내랴 여간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큰 형은 중등중학교연 계룡중학교 1학년, 작은 형은 나와 같은 학교 5학년, 은희는 아직 취학 전이었다. 새로 이사 온 동네의 한쪽은 하천이 흐르고 한쪽은 대동 쪽으로 큰 신장로가 나 있었으며 다른 한쪽은 비교적 좁은 도로가 난 대체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 집은 그 동네의 중간쯤에 위치하였고 비포장 골목의 한쪽에 붙어있고 바로 옆으로는 2m도 채 안 되는 좁은 골목이 나 있어서 또래의 남자애들이 우리 집 바로 옆 연식의 형 집 앞에 서서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말타기, 오징어, 비석치기 등 그 당시의 오락생활을 거의 하루 종일 하곤 했다. 그야말로 애들한테는 놀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좁은 골목 건너 옆집의 양씨 아저씨네 집의 애들도 우리 오남매와 거의 비슷한 또래였고 골목 앞에 영수 형네 집도 우리 옆집 마당이 있는 임씨 현옥이네 집도 비슷한 또래들이 살았으며 골목 초입의 가게에도 골목 중간의 슈퍼에도 거의 비슷한 또래가 살고 있거나 새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내가 짝사랑하던 나와 같은 반 김영인의 집도 사탕 공장을 하는 갑순의 집도 같은 동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하천 쪽에는 옥상에서 하얗고 노란 국수를 걸어 말리고 있는 국수 공장도 있었고 동네 바깥쪽으로는 금산이나 옥천 영동, 무주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 간이 매표소와 다나약국, 이발소 이용원, 문짝을 만드는 목공소가 있었고 신흥초등학교 쪽으로는 하천을 따라 도깨비 시장과 공중 목욕탕도 있어서 애들은 물론 어른들도 살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그때 우리 집의 빵공장 사업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매우 잘 되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아버지가 최초로 1호 저축상을 받았던 것, 우리 집에 17인치 삼성 텔레비전을 샀던 것, 이것은 아마도 나나 작은 형은 돈을 쓰는데 매우 인색했음은 물론 코올릭의 국민학생이었던 데 반해 큰 형은 뭔가를 잘 사고 씀씀이가 컸었다고 생각되며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텔레비전을 사자고 부추길 정도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집에 남아있는 여러 장의 컬러 사진도 아마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때 아버지가 빵을 직접 배달을 안 하고 서군 아저씨와 임군 아저씨를 빵 배달부로 고용한 것을 봐도 그렇다. 우리 삼형제는 파남동에서도 매우 장난을 많이 쳤지만 이곳 산동네 골목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많은 사고를 쳤는데 이것은 옆집 연식의 형이나 앞집 영수 형네와 장난 코드가 딱 맞아서 더 그런 것 같다. 보통 애들의 낮에 하는 놀이는 물론이려니와 밤에는 동네 아가씨가 퇴근해서 부엌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훔쳐보거나 다리 밑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아가씨들에게 아이스크림 비닐봉지에 모래를 채워 던지거나 하는 등의 호기심, 만땅의 무모한 놀이를 하곤 했다. 언젠가는 모래주머니를 맞은 아가씨에게 귀때기를 붙잡혀서 집까지 끌려와 골목에서 아버지에게 귓방망이를 맞아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했을 지경이었다. 그럼 동네 애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놀 당시 어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권투시합이었다. 그 당시는 홍수환이나 염동균 같은 세계 챔피언이 많이 배출되어 권투가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스포츠였을 때인데 특히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였던 우리 집의 배달부 아저씨들이 시작했던 것이다. 짓궂은 그들은 간혹 어머니에게도 시합을 하자고 깐족거렸는데 어머니는 여러 번 사양을 하다가 도전을 받아 서군 아저씨와 시합을 벌이게 되었고 권투 글로브를 끼고 까불던 서군 아저씨는 어머니의 스피디하고 강력한 펀치에 땅바닥에 낮아빠지면서 더 이상은 까불지 않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키도 컸고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를 할 정도로 운동 감각이 좋았으며 우리 앞에서 공을 갖고 노는 모습도 수준급이었으니 서군 아저씨가 백도 못 추고 바로 나가 떨어질 것은 우리는 알았으나 그는 정녕 몰랐을 것이다. 오남매의 성장과 기타 추억. 오남매가 점점 성장하면서 방 1칸에 7식구가 자기엔 부족했을 터 아버지는 옆집 양신의 방을 1칸 빌려 삼형제 공부방 겸 잠자는 방으로 하고 배달하는 아저씨들이 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방에 대한 추억도 여러 가지다. 특히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방의 출입문 유리를 유리가게 아저씨가 교환하다. 실수로 문 안쪽에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던 내 머리에 떨어져 피가 분수같이 솟아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내 머리 정수리 부근에 그 당시의 상처가 남아있다. 또 내가 5학년 때까지 빤스를 안 입고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그 방에서 바지를 입고 지퍼를 올리다가 고추가 지퍼에 물려서 비명을 지르니 근처에 있던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와 내 고추를 다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창피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꼭 빤스를 입고 다녔다. 선대위 서울 이것은 내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동기이며 일찍 사춘기에 들게 만든 것인데 그 방에 배달 아저씨들이 심심풀이로 보던 잡지였다. 방바닥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 아저씨들 몰래 앉은 뱅이 책상의 서랍 속에나 책상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 숨겨놓고 혼자 탐독을 하게 된 것이다. 잡지 속에는 간혹 여러 번 접힌 여배우의 아슬아슬한 브로마이드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지적인 장미희나 유지인보다는 육감적인 정윤이를 흠모하게 되었으며 여체와 성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내게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신흥동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76년부터 79년까지 살았고 그 뒤 좁은 골목 안쪽의 강신의 집 2층으로 이사를 했으며 거기서 아버지와 엄마는 빵 작업실을 만들어 빵 도넛 작업하시고 2년 정도 살다가 대동 파출소 옆에 가게와 집이 딸린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